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 근처 한 보육원 앞에서 어릴 적에 버려졌고 부모님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 보육원은 5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고 음식이나 물품은 부족했지만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원장님을 제 엄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만나게 될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봄날 벚꽃이 핀 날, 원장님이 봄나무를 캐려고 밖으로 나가시다가 보육원 대문 앞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제 이름, 생일,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온 손편지가 포대 위에 있었고 그 손편지를 보고 나서 버려졌던 사실을 알게 되어 울었어요. 왜 제 엄마 아빠가 없는 건지 원장님께 이유를 물었고 그때마다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달래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아서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친구가 급식 시간에 우유 한 캔을 더 가져와서 훔치라고 권유했는데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며 거부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 많다. 아, 알았어. 그럼 또 봐요. 선생님께 말하면 끝장나. 항상 같이 뭉쳐다니는 친구 3명은 외로하고 만만한 아이들을 골라 괴롭혔다. 우리는 보복이 무서워서 선생님께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날도 식사 시간에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우유 한 개를 집었는데 누군가가 제 손목을 잡았다. 선생님께 들킨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자. 그때 경자야 고마워. 내 거 챙겨줘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쪽을 향해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래. 그 남자아이는 저랑 동갑인 지훈이었다. 아는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아이라서 더 놀랐다. 지훈이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동안 지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밥을 먹고 나서 소각장에서 봐. 그래, 나도 할 말했어. 한참 후 아무도 없는 소각장에서 지은이를 만났다. 너, 아까 내가 무슨 짓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뭐, 그럼 왜 선생님께 이르지 않았어? 너도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니까. 너 알고 있었어. 우연히 알게 됐어. 어느 날 보육원 건물 뒤에서 걔네들 무리한테 너를 괴롭힘 당하는 거 봤어. 우유 빼돌려서 가져오라는 것도 들었어. 예전에 나도 그 애들한테. 가해자가 자신도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 피해자에게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긴급 소환에 참석한 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고 한 경자 씨가 미안하다. 모든 것은 지훈이가 계획한 일이었다. 나는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현장을 원장님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했고 그 시간에 원장님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지훈이가 내 옆에서 이를 지켜봤고 서로 눈이 마주치자 서로 웃었다. 그 후 원장님은 3명에게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매일 반성문을 쓰고 보육원 청소 및 잡초 뽑기를 시키기 시작했다. 원장님의 관심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들은 다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지훈이 덕분에 나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너무 고맙다. 이후 이 일로부터 단짝으로 지훈이와 함께 다녔다. 지훈이는 동갑이지만 어른스러우며 똑똑하여 나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숙제를 도와주었다.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지훈아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냐고 했다.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거야. 사업가가 되어서 부동산이나 회사를 사서 재벌이 될 거야. 우린 뭐가 되건 그런 영광스런 지위에 오르진 않을 거다. 너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될 것 같은데 너 아무것도 몰라. 내가 공부를 잘해도 고아 라는 태를 지고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해도 의사나 변호사는 될 수 없어. 우린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너의 허황된 꿈은 떨어져야 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해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훈이는 반에서 1등을 하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끝내면서 식당 일이나 우유 배달 등 2-3가지 일을 해가며 돈을 모아왔어. 지훈이는 나에게 아버지처럼 든든한 존재로 다가왔고 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는 보육원에서 독립하여 나는 식품공장에서 일하고 기숙사에 거주하게 되었어. 기숙사가 있어서 주거비를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
지훈이는 우유 보급소에서 일하다가 직원으로 승진하면서 월급이 많이 늘었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사장님의 신임을 얻으며 잘 일해왔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작은 전셋집을 구입했어.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부부가 되었어. 경자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너에게 웨딩드레스를 꼭 사줄 테니 외국으로 신혼여행도 떠나자. 미안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해. 그래도 지훈아, 내가 적금을 많이 해서 전셋집을 구입할 수 있었잖아. 네, 저희는 보육원 출신이었던 남편과 함께 살아가던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서울 변두리에 방 2개짜리 단독주택의 2층 집을 마련하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하던 보급소가 불이 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인수계획도 무산되었고 다양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도 취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에 좌절하여 술을 많이 마시며 집에 틀어박혀 살던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극복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이겨내자고 말이죠.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남편도 서서히 변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출산해야 하고 돈을 더 모아야 하는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적금을 해지하고 나 혼자서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라도 해보자고 했어요. 돈을 어디서 빌려오느냐고 걱정하면서도 한 번 빚지면 평생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함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해버린 거 알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정규직이 되어야 대출도 많이 나온대요. 최근에 주인집 아주머니와 얘기하는 도중 이 동네에 오래된 슈퍼가 부동산에 나왔다고 하셨어요. 노인이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정리한다고 하시던데 이 기회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슈퍼는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가보니 주변에 병원이나 공장이 많아서 음료나 선물 세트, 식료품 등을 많이 팔 수 있다고 해서요. 사장님은 배달을 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주인이 자세히 알려주셔서 슈퍼를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 상권이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부동산을 찾아보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와서 지금은 가게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슈퍼를 리모델링해보니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굉장한 성공을 거둬서 기뻤어요.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의 꿈이 실현된 것 같아요. 나와 남편 모두 열심히 일하며 성공한 사장님처럼 나도 건물을 사고 싶어요. 어릴 때의 꿈은 재벌이었던 당신은 슈퍼를 운영하며 행복해졌어요. 당신은 매일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했어요. 매상은 조금씩 늘어나고 손님들이 밤늦게 찾아와 주셨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무료 선물 이벤트도 열며 손님들을 유치했죠. 장사가 잘 되면서 남편이 돕게 되었고 당신은 카운터를 맡고 남편은 직접 배달도 도와주었어요. 회사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고 대출도 갚았지요. 안정이 찾게 되자 아이를 가질 약속을 이행하여 아들을 출산했어요. 병원에서 처음 아이를 보았을 때 울음이 터져나왔던 당신과 남편. 고아로 자란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전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시간은 힘들었지만 작은 방에 갓난 아이를 두고 일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에서 함께 지내면서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잘해 나갔어요. 콜라가 떨어졌을 때 나는 채워놓았죠. 아버지는 그것을 깜빡했네요. 우리 민재도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일할 때 어깨 넘어서 보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께 슈퍼에서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슈퍼는 더욱 발전하여 대형마트 몇 개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토록 꿈꾸던 부자가 되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이런 삶은 낯설었습니다. 수입은 모두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우리 부부는 여전히 직원 없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은 학창시절에 한 번도 속지 않고 착하게 공부하여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왔는데 진로를 결정했니? 고민 중이에요. 어려울 때도 부모님과 함께 슈퍼에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대학에 가서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슈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넌 지금 고등학교 3번째 학년이야. 선생님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학은 가야겠지. 엄마와 아빠는 같은 보육원에서 잘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어. 꿈조차 꿀 수가 없었어.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번 건 민재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게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머니는 민재가 돈을 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재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어머니의 뜻을 알겠으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내가 결정한 대로 따를게요. 대신 대학은 꼭 가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과외를 받지 않고 혼자 도서관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약자들을 대변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바람대로 졸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첫 직장은 대형 로펌이었어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수십 명 있고 의뢰인들은 기업 대표나 중요한 사건을 맡기는 고수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을 도와가며 차츰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런 곳을 처음 왔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임금 체불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여자를 위해서 아래로 쳐다보며 무성의하게 체불 금액은 얼마인데요. 아, 그런 건 변호사님께. 상담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긴 좀 뭔데. 너만 아니라 직원 5명이 임금과 퇴직금 못 받아서 소송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신청서 쓰셔서 기다리세요. 지금 연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여기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약속 잡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지식은 가지고 오셔야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자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지만 여자 직원은 신경 쓰지도 않고 다른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30분 지났어요. 기다리시면 알려드릴게요. 30분 더 지났고 여자는 불편했어요. 지금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답변 없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어떡해요? 진짜 너무하구나. 바쁘시면 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말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가면 빨리 처리될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보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잠만 가시래요. 음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쳐다봤고 경비원이 와서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경비원이 여자를 밀쳤습니다. 그녀가 넘어지고 아들이 가서 지금 여자분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고객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대문에 오신 건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미스김이 진짜 고객이라면서 내쫓으라고 해서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가서 일 보세요. 그러자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아, 저 김 변호사님인데 소송권 때문에 변호사님 연결을 부탁했는데 1시간째 기다리라고만 해서 저도 답답해서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그의 방으로 그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서 선배 변호사와 만나게 된 아들은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직순진해 우리에서 분위기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미스김이 왜 여자분을 기다리라고 한 것인지 알아냈어요. 사이즈가 작으니 변호사들이 다 거절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병이 데려오면 어떡해? 돈도 안 되고 시간 낭비라고 했는데 선배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에 대해 다른 변호사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의뢰인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고객은 다 평등한 거잖아요. 저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선배님들이 안 맞는다면 제가 더더욱 이분 사건 진행하고 싶네요. 김병은 아무튼 특이해요. 알겠어요.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하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저는 변호사 김민재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로 찾아오셨는지 편안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전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콜 실적이 안 나와서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한 달, 두 달 늦게 주고 근무시간 외에 야근을 강요하면서 야근 수당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2주 전에 갑자기 우리 지점 콜센터가 폐업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강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미뤄진 월급과 퇴직금, 수당을 합쳐서 개인별로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포함된 총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데 돈을 요구했을 때 회사 대표는 어떤 대답을 했나요? 회사 격리를 이유로 인사적 의사결정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회사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찾아내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답을 주어도 좋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런 무시라가 울게 한다.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보험회사 같은 대기업은 소송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었죠.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도저히 보상할 수 없다고요. 내 모습에 더해진 상처가 있는지 묻는 것 같아요. 무슨 상처를 입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소장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남편이 딸의 양육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나 집안이 파탄났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며 딸을 키울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 뒤로 6개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법원에서 그 판단을 내렸죠. 딸을 빼앗긴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최근에는 이해를 모르는 배우자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보여 재판 과정에서 화들질 때가 많아요. 다음 소송에서 이기고 돈을 받으면 딸에게 다 주고 싶어요. 우리 딸이 힘든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저씨, 참회하고 위안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이겨내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7살 딸과 이혼하여 양육권 패소에 힘들게 헤어졌어요. 아들이 마음이 아프고 슬픔에 미쳐 밤마다 삼켜. 김 변호사가 일 처리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나의 퇴폐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카페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가 명백하다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힘을 실은 이유는 뭘까? 그냥 말리지 말라고 계란을 수천 개나 사용해 바위를 깨보려고 했다. 아들은 다른 일을 떠나 그 여자 사건에 정신이 팔려 몇 달 동안 소송을 거친 후 결국 승소했습니다. 밀린 돈을 환수한 뒤 직원들은 여자에게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소송을 준비하며 여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모든 일을 도와주는 아들은 웃음을 억지로 짓고 있었다. 이때 친구들이 문득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아빠가 그의 민재가 정말로 밝아졌다고 대답했다. 민재가 혹시 만남이 있는 건 아닌가 자세히 물으며 아빠가 농담으로 대답하여 상황을 진정시켰다. 결국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들은 약간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결국 말한 순간 용기를 낸 것이다. 이에 더 이상의 축하 파티나 위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그때 변호사가 케이크를 주셔서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는 파티를 즐겼던 것처럼 또다시 순정 씨와의 만찬을 통해 승리를 축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내가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자신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챙겨야 해. 그래서 난 내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라고 생각해. 순정 씨에게 물리적인 위험이 닥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정 씨는 제보다 3살이 어리고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임금 체불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가족 상황에 대한 비밀을 알게 돼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과일 상점을 운영하셨어요. 중학 시절부터 과일을 팔아서 살았으며 결혼 후 아들을 낳고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어요. 그녀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놀라지만 순정 씨는 생기 있고 현명하며 멋진 사람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나도 어머니로서 순정 씨에게 매력을 느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직 상황이 미해결이라 부모님께 순정 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거예요. 나는 유언에서 같이 자라 민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평생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 그는 우리 아이에게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왔다. 그는 밤잠을 줄이고 돈을 벌며 민재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가 순정 씨와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는 촉망받는 변호사였지만 이혼한 여성과 결혼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재의 어머니도 이 결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가 생각한 대로 평범한 여성과 결혼하길 바랐다. 그녀는 순정 씨를 매우 좋아했고 그녀와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다. 결국 민재와 그의 어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정 씨와의 결혼을 허락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갔다. 내가 할 말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양편인데 지금은 마음이 놀라서 일단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짧은 기간 내에 부모님 관점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도 결혼을 막을 수 없다면 그때는 내가 믿지 않고 싶은 상황이 온다고 말하면 된다. 처음부터 이 현실로 강요하는 것은 억지로 느껴질지도 몰라. 그때가 돼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어린 나이에 결혼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바람직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해보길 권한다. 습격했지만 더 아플 것 같아서 지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재 씨를 많이 사랑했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전 일본으로 가서 미용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민재 씨 항상 행복하세요. 아들은 편지를 다 읽자마자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이 꺼져서 연결이 안 돼요. 여자 집으로 뛰어가서 순정 씨가 있어요. 문을 열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 아들은 여자의 예전 직장 동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순정 씨와 소송 진행할 때 같이 보셨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그때 순정이랑 함께 만나던 오랜만이네요. 제가 최근에 순정 씨와 연락한 적 있나요? 혹시 어디로 가는 얘기를 들었나요? 아니요. 저도 새 직장에 바빠서 순정이랑 연락 안 해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몇몇 지인을 찾아 여자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의 아내가 떠나면서 충격을 받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떠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민재가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랐고 다행히 민재는 슈퍼마켓 일을 하며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결혼 반대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베란다에서 여자 사진을 보며 옳는 민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민재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기로 결정했고 부지런히 사무실을 꾸려나가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는 그 여자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 듯했어요. 그래서 3년이 흘렀고 우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혹시 좀 멀리까지도 배달이 되나요? 아이네, 웬만한 거리는 다 배달이 돼요. 어디신데요? 인천 월미도에 오늘 회사 단합회 있어서 음료수 과자 등 살 텐데 직접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배달비는 별도로 계산할게요. 멀지 않네요. 물건 고르시고 도착할 시간 알려주세요. 주문량이 많아서 남편은 휴일이라 쉬고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들이 쉬고 있는데 전화 있으셔야 해요. 방금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서 너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네. 바로 슈퍼로 갈게요. 가게에 도착한 아들은 남편과 주문한 물건들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아, 트렁크에 꽉 차네.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배달한 적 없었잖아요. 못 간다고 거절하시고 힘들지 않겠어요? 겸사겸사 돈도 벌고 무처럼 아들하고 드라이브 좀 하려고 그랬지. 물건 내려놓고 월미도에서 조개찜도 먹고 아들과 데이트하려고. 어쩐지 그래요. 민재도 요즘 사무실 바빠서 맨날 야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랑 바람 쐬고 오세요.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럼 다음 주 주말에 가게 문 닫고 1박 2일로 우리 여행 갈까요? 제가 여행 코스 제대로 짜볼게요. 정말 그러고 보니 우리 세 식구 여행.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졌어요. 일을 하느라 문을 못 닫으니 민재와 좋은 추억도 없네요. 그렇지요. 이제 제가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하는데 제 발걸음도 잘 못하고 속이 답답해서 죄송해요. 내가 빨리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면 엄마 아빠는 너무 감사할 거예요. 항상 너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늦었어요. 지금 출발해야 해요. 엄마 금방 배달하고 올게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저녁에 너 좋아하는 꽃게탕을 해줄게. 저녁에 꽃게탕과 소주 한잔 하면 딱 좋겠네요. 남편과 아들이 탄 트럭이 떠나는 것을 한참 지켜보았어요.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병원인데요. 김지은 씨, 김민재 씨의 보호자로 계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있어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요? 많이 다쳤나요? 네,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 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잠그고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머리가 새하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포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남편과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현실감이 안 나서 멍한 채로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몹시 놀랐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우리 민재가 눈을 뜨지 않아요. 민재야, 엄마야, 눈 좀 떠봐. 여보, 내가 꽃게탕을 맛있게 끓여 놓았는데 어서 일어나서 먹어야죠. 이렇게 계속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몸이 꼼짝 못한 채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세를 지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저희 집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금방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기니도 거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도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매일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집에 계시네요. 초인종을 울려봐도 대답이 없어 현관문을 두드리니 지점장이 와 계시네요. 사장님, 이럴 줄 알았어요. 얼굴을 봐요. 강지 지점장 오셨어요. 가게가 바쁠 텐데 이렇게 비워놓을 수 있어요? 사장님, 본점에 출근도 안 하시고 우리 지점장 회의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너무 걱정돼서 가 대표로 왔어요. 다들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세요? 아, 괜찮다고요. 전 아무 상관 없어요. 식사도 못 하셨다니 얼른 뭐라도 차려드릴게요.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요. 고마워요. 경황 없어서 마트 일에 소홀했는데 곧 포기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각 지점장들과 만나 회의를 해야겠어요. 급한 일들은 다 처리했고 운영상의 문제도 없이 모두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장님, 어서 기운을 내세요. 큰 사장님도 사장님이 이러시는 걸 원하실 것 같지 않아요? 맞죠? 민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데 저는 잘 지켜야 해요. 어디를 가도 민재 아빠와 민재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죠. 사장님, 기억하시나요? 5년 전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사장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면 아이들의 학원비도 챙겨주시고 보너스도 많이 주셨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 지점장까지 된 거죠.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되었어요. 만약 사장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사장님께서 아무 일 없이 계셔야죠. 강 지점장, 그렇지 않나요? 경희야, 나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후 가게 문을 다시 열고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배드민턴이나 등산과 같은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면 아픔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쉽게 극복되진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동시에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나 역시 둘에 있는 납골당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와 아이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 아빠예요 라고 말하자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내가 결혼을 반대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해주며 안녕하세요. 갑자기 뵈어서 놀랐네요. 그런데 그 방으로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 순정아, 잠깐만요. 나가도 돼? 우리 민재만 보러 온 거잖아. 순정, 천천히 보고 가세요. 민재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나, 민재와 헤어지고 일본으로 미용 공부하러 갔다가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옛 직장 동료가 알려줬어요. 민재, 장례식장에서 어머님께 배우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정, 아 그래요? 그럼 그렇군요. 그때는 제가 좀 경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 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원망 안 했어요. 나,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순정, 힘들게 공부한 착실한 아들이 이혼녀와 결혼한다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헤아리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두 분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마음이 자꾸 가정을 꾸려보니 보기 좋네요.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가 엄마랑 많이 친했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 공주님은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이름은 김이에요. 아, 말도 그렇게 잘하니 아이를 보며 웃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식사 드시기 전에 마시고 항상 건강을 챙기세요. 순정 씨나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런 거 너무 미안해서 순정 씨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게 여자가 얼거리며 대답을 안 하자 아이가 엄마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며칠 후 주말에 전 여자와 아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새롭게 왔구나. 순정 씨도 어서 와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제가 맨날 가게만 하다가 요리 솜씨는 좀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많이 드세요. 새로아, 여기요. 새롬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었다. 나는 꽃게탕을 좋아해. 아이들이 탕을 좋아한다고. 맛있게 먹으면 정말 기뻐해. 우리 민재가 꽃게탕을 정말 좋아했었어.
우리 순정 씨의 남편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사실 새로이는 민재 씨 아이야. 민재 아이라고. 아니, 믿겨지지. 민재 씨와 헤어지고 일본에 가서 임신한 걸 알았어. 그래서 저 혼자 새로이를 키웠어. 그 말을 듣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여자를 안아주었어. 너 혼자 아이를 키운 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미안해. 어머니야, 내가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죄송해. 민재 씨에게 새로이를 보여줘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새로이를 내가 소개해줘야 했어. 그런데 아이가 이목구비가 아들과 닮았대. 세상 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어. 며느리와 손주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됐고, 일본에서 미용사로 일했던 며느리가 제 건물에 미용실을 오픈했어. 솜씨가 정말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어. 저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착한 며느리와 손자를 만난 것에 대해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그날 납골당해서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두 번째 삶을 찾은 지금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